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일까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이 세 자리는 과거에도 검찰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터라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싶은 의외인 곳들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국가보훈처장에 국정원의 핵심 요직까지 검사 출신이 사실상 검사 전성시대입니다. 검찰 수사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인사의 정점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전직 대검 사무국장이 맡았고요. 대통령실 살림을 맡은 총무비서관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경험과 능력을 평가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번째 주제는 검사 전성시대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측근 중에 검사, 검찰 출신들이 많겠죠. 그런데 너무 국정 전반에 요직에 검사,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직 광주 부장검사신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사 전성시대입니까? 본인한테는 전성시대가 안 왔어요. 묘한 지금 거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에서 멈춘 건가요? 아니 나도 검사라면 나는 왜 안 끼워주는 거야? 검사 아니잖아요.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아니 이제 2,000명이 다 요직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제가 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 검사 전역한 지 지금 저는 2007년도 12월 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한 15년 지났어요. 예.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3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예. 저는 이제 검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박민식 의원 지금 요번에 국가보훈처장 예. 여기도 비슷해요. 전직이 잠시 검사했을 뿐이지 국회의원 재선 출신이죠. 그렇죠. 권성동 의원 예. 검사 잠시 출신. 검사 몇 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선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거기 정치인 5선 출신 아닙니까? 예. 뭐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다 정치인들이 이제 검사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고 지금 지적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금 박성근 변호사가 갔는데요. 예. 여기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근 평검사 시절에 그때는 검사들이 이제 정부 부처에 파견을 검사 신분을 가진 채로 파견을 갔었는데 많이 갔죠. 각 부처에. 예, 당시 박성근 검사가 총리실 한덕수 총리실에 파견을 갔었고 당시 한덕수 총리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덕수 당시 총리께서 아마 박성근 당시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요번에 국무총리가 되시니까 사실은 지금 박성근 당시 검사는 지금은 변호사였거든요. 야, 그때 있었던 박성근 어디가 있냐?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박성근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 비서실장을 갔다. 요건 지금 맥이 아니다. 맥이 안 맞는 얘기다. 검사 그만둔 지가 십몇 년씩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 전성시대라고 볼 수 그렇죠. 없다라는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시군요. 공정거래위원장 얘기가 되고 있는 강수진 교수만 해도 예. 벌써 한 10년 전에 검사 그만두고 고려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로 가서 거기서 경제 관련 법률을 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전직 검사했던 건 맞는데 이게 검사를 임용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용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을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무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는 검찰에서 옷을 언제 벗었든 물을 들였어요. 검사 출신들의 그 검사라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검사의 세계관. 예. 그 점이 좀 우려스러운 거고 지금 이제 옷 벗은 지 오래되신 분들만 예로 들었는데 아닌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도. 예를 들어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지금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고 이런 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되고 공직기강이나 법률기소관 구민정 라인이죠. 여기는 그래도 뭐 검사 출신이 갈 수 있다고 쳐요. 예전에 계속 늘 과거에도 그래왔죠. 그랬으니까. 종종 그래왔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 인사 라인 전부 다 검사 출신들. 그것도 검사도 모자라서 검찰 공무원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이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조직은 검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또는 생각을 조금 넓히면 네. 검사 전성시대라기보다는 측근 전성시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검사로서 오랫동안 2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측근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측근들을 등용하다 보니 갔다. 예를 들어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목줄을 잡고 있는 자리거든요. 저 네. 대검 형사부장 할 때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볼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사실상 국정원장에 이은 국정원의 넘버 2고 국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아마 검사 출신이 간 게 오랜만일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신현수 그렇죠. 수석이 예. 했었죠. 기조실장을 했었죠. 이석수도 갔었죠. 특별감사관 하던.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검사 전성 시대라는 얘기를 부정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게 이제 정권 초에 이렇다면 정권이 이제 중반에 넘어가고 후반 나면은 오히려 정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레임덕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정책이라는 게 정권 초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정권 초에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고 좀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도 좋을 이 시기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 제한된 인력풀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정권이 중반 넘어서 후반 들어가면 인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저도 앞서 이제, 물타기를 예. 좀 저도 이제 좀 물타기를 해보자 그러면 아까 물 드렸는데 예. 물 있습니다. 이 초반부터 계속 이제 검찰공화국 또 이제는 검사 전성시대 이런 그 단어들이 프레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검사 전성시대 내지는 검찰공화국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어떤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어떤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느냐라고 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됐을 때 위험하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레토릭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검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길래 검사 전성시대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적들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사실 땡땡 전성시대는 모든 역대 정부를 망라하고 다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고소영, 뭐 예. 성시경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반에는 검사 전성시대라는 말 이전에 소위 말하는 서우남 뭐 정부다라는 식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찰 전성시대라는 식으로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부나 사실은 그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직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 뭐 내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검찰 전성시대가 뭐 우려가 될 수 있죠. 뭐 폐쇄적인 문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사실 민주당에서 속 시원히 얘기를 예. 못 하고 있다는 물타기 잘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물타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물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 서우남 이런 얘기 하시지만 서울대 나오신 거는 한 3, 40년 전 얘기들이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출신 지역 따지는 거는 태어났으니까 진짜 한 5, 60년 된 얘기고 그런 것도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건데 근데 무슨 10여 년 전에 이미 그만뒀다 이거는 정말로 얘기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부작용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의 검사 출신 완전히 이 상명하복식의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구나. 이게 권력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유화하고 그런 사유화된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는 이제 그런 식의 이 지도 그런 이 뭔가 이 정권의 성격을 아예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양성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통해서 그 도출되는 여러 결과들이 분명히 훨씬 더 국민들의 그 이익에 봉사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런 어떤 다양성들을 추구해 나간 건데 이렇게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되게 많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인데요.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갔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특정 직군, 특정 직업이 주도를 하면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요. 저도 이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물론 오래전에 그만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오랫동안 검사를 하신 분들은 약간 이분법적 그런 게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냐 아니냐, 잡아야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의 우려는 그런 거죠.
안 그래도 우리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론의 장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전부 이게 뭐 검찰로 가져가거나 법원으로 가져가거나 여야 간에 서로 간에 뻑하면 고소고발하는 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우려가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와 사정 이게 예. 어쨌든 전국의 중심이 되고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까 봐 우려하는 거죠. 물론 아직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이 지금 뭐 법무 사정 라인뿐만 아니고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 그런 경향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거는 사실은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앞서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들은 얘기로는 김경진 전 의원님이 영어를 잘하신다고. 금요일 날 저희가 무슨 자리를 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법무부 장관이 영어 잘해서 법무부 장관 시켰다는 설이 있는데 못지않게 영어를 잘하시는데 은연중에 내비치려고. 아니, 심지어는 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국어 노래도 있습니다. 니 쩐더마. 쩐더. 여기서 니는 중국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朋友一生一起走 예. 那些日子不 자, 再 지금 예능이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예능으로 가고 있어. 올해까지 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어쨌든 검사 출신이시고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잘하시는 글로벌 예. 스탠다드에 글로벌 적합한 스타일의 김경진 전 의원님 현재 제프에서 제가 패널로 그날 들었던 계시기 영어는 때문에. 정말 서바이벌 영어로서는 최고봉이었어요. 못 알아들을래야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워터 플리즈. 왜냐하면 단어밖에 없거든. 워터 플리즈. 예, 알겠습니다.